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조명가게를 지키던 원영은 과거 아파트 붕괴 사고로 사망했고 딸을 살리기 위해 조명가게 주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원영은 딸의 정보를 받아 딸을 살린 이후 아주 오랜 시간 조명가게 사장님이 되어 경계를 지켜왔는데요. 사실 원영의 딸이 현주 엄마 유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원영과 유이의 서사가 나왔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원작 웹툰에 원영과 유희 모두 등장은 하지만 두 사람이 부녀 관계라는 서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강풀 작가님이 드라마화를 하면서 원영과 유희의 서사를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영과 유희가 살던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기슭에 위치했던 시민아파트가 붕괴되어 70여 명이 매몰당하고 34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조명가게에서 이 아파트 붕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강풀의 웹툰 어게인에 이 사건이 또 등장하고 이 사건으로 조명가게 쿠키 영상에 등장한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자 김영탁이 사람을 돕는 초능력자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 아파트가 붕괴되자 원영은 딸 유이를 살리고자 조명가게에 가서 조명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웹툰 어게인에 나오는 형은 동생을 살리고자 조명이 아닌 염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게인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와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빙 시즌2와 연결되는 세계관이니까 강풀의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으로 미리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박태민 앞에 참외 트럭을 끌고 온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박태민은 남자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남자를 쳐다보며 칠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난 원래 자네를 데리러 왔네만 자네의 시간은 얼마 안 남았군. 그래도 자네는 한 번 보상받았으니 너무 원망하지 마시게. 아이가 곧 태어나니 자네의 인생을 정리하게나. 이에 박태민은 남자를 향해 넌 도대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저승사자라고 하더군 이라고 답하는데요.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박태민은 심장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실 참외트럭 아저씨는 목소리로 사람을 보내버리는 저승사자였거든요. 남자는 도로 건너편을 한참 쳐다보더니 박태민을 그냥 두고 길을 떠났는데요. 곧 죽는 운명이라는 사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던 박태민은 남자가 쳐다보던 방향에 있는 마을을 향해 이를 악물고 걸어갔고 운 좋게 구급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급차 안에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천식발작을 하여 위급한 상태로 타고 있었는데요. 기억나지 않는 삶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박태민은 저승사자가 곧 아이가 태어나네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고는 본능적으로 산모의 호흡기를 빼버리죠. 그러자 산모와 태아가 숨을 멈췄고 남자는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3개월 후 박태민은 참외 트럭 번호를 추적하여 저승사자를 찾아내는데요. 헤드셋을 끼고 귀를 막은 박태민은 저승사자에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게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게인은 뜻하지 않은 사고, 전쟁, 대형 참사로 자기의 생을 온전히 살지 못해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태민은 1970년 4월 8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사망하여 다시 태어난 어게인이었죠. 어게인들은 보상받은 대체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전 생에서 원래 부여받았던 생명만큼만 살게 되는데요. 즉 이전 생에서 2010년에 사망하는 게 운명이었다면 보상받은 어게인의 삶에서 2010년까지만 살 수 있는 거였죠. 또한 어게인들이 죽으면 그들과 연결된 아이가 태어난다는 굴레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만약 죽어야 하는 어게인이 자신과 연결된 아기를 죽인다면 딱 10개월만큼 삶을 연장시킬 수 있었어요. 10개월인 이유는 죽은 아이도 뜻하지 않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을 이어받은 아이가 10개월 후에 태어나기 때문이었죠. 저승사자로부터 어게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박태민은 참외 아저씨를 죽이고 그의 저승사자 능력을 빼앗아 자신이 저승사자가 된 후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죽이고 아이의 삶을 빼앗아 계속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박태민은 어게인을 담당하는 메신저에게서 사자 능력을 가져왔기에 어게인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연결된 아이를 임신한 산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박태민은 사람들의 운명을 볼 수 있는 저승사자의 능력을 이용해 어게인으로 태어났지만 곧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연결된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어디 있는지 10개월마다 알려주는 조건으로 산모 연쇄살인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폭, 의사, 살인마, 체면술사, 폭탄 전문가가 모였죠. 이후 박태민과 어게인들은 대형 참사를 일으켜서 불특정 다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산모가 포함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산모살인은 대형 참사라는 그늘에 가려지니까요. 하지만 매번 참사를 일으키려 하면 알 수 없는 남녀 2명이 나타나 사람들을 피신시켰는데요. 이에 박태민은 연쇄 참사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해지자 연쇄 살인마인 권영욱을 이용해 산모들을 개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10명이 넘는 산모가 위장된 사고로 죽거나 아이를 유산했죠. 연쇄 참사를 막던 사람들은 박자기와 백기영이었는데요. 박자기는 예지몽을 통해 대형 참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손의 능력이 몰빵되어 있는 저승사자 백기영과 함께 대형 참사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자기와 백기영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강풀 웹툰 타이밍 내용을 정리한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한편 양성식 형사는 몇몇의 산모들의 죽음의 간격이 각각 10개월이라는 걸 알아챈 후 살인마 권영욱의 꼬리를 잡아냈습니다. 또한 저승사자인 권영성식은 권영욱이 원래 3년 반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일부러 그를 풀어주고 그를 추적하여 어게인의 리더 박태민을 찾아내죠. 양성식은 박태민이 저승사자라는 걸 단박에 알아챘는데요. 이에 박태민은 양성식이 모르고 있던 어게인을 담당하는 사자에 대해 말해주며 자신을 죽이면 누군가의 아이가 유산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에 양성식은 섣불리 박태민을 죽이지 못하고 박태민이 제거하려고 하는 산모인 아즈라이와 남편 김구현을 찾아가 위험을 경고하며 그들의 집 앞을 지킵니다. 아즈라이의 남편인 김구현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장소를 찾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지뢰밭을 헤매고 다녀도 안전했고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 박스가 떨어져도 김구현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내 티끌만큼도 다치지 않았죠. 김구현은 스스로를 위치를 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포지셔너라고 불렀는데요. 2004년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갔던 김구현은 반다아체 비치에서 아즈라이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최악의 쓰나미를 겪게 됩니다. 김구현은 안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아즈라이의 손을 잡고 뛰었고 해변가 근처에 무너진 집 위로 올라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후 김구현과 아즈라이는 결혼을 했고 2년 후 아즈라이는 임신을 했는데요. 아즈라이가 임신한 아이가 박태민과 연결되어 있었죠. 이에 어게인들은 아즈라이를 죽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장소를 찾는 능력이 있는 김구현이 언제나 아즈라이를 구해냈고 어쩐 일인지 박태민은 어게인들이 아즈라이를 제거하려 할 때마다 자신이 직접 할 테니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양성식은 박태민이 태어난 1970년 4월 8일에 일어난 대형 참사의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아파트 붕괴로 사망한 최명수가 박태민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되고 박태민이 무수히 많은 어게인들을 포섭하여 산모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죠. 한편 박자기와 백기영은 둘만의 힘으로 참사를 막아왔으나 힘에 부치게 되자 웹툰 타이밍에서 알게 된 양성식과 김영탁, 강민혁을 찾아가 함께 참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영탁이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있었고 강민혁은 시간을 10초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승사자와 초능력자들은 어게인들의 리더인 박태민과 연결된 아이를 임신한 아즈라이를 보호해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어게인의 리더가 생을 다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박태민이 어게인들을 복종하게 하기 위해 산모가 누구인지 섣불리 알려주지 않았을 테니 박태민만 죽으면 어게인들도 결국은 자신과 연결된 태아를 임신한 산모를 찾지 못해 죽게 될 테니까요. 출산날 아즈라이는 수술을 하기 위해 원래 다니던 김경학 산부인과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근데 이 산부인과가 박태민의 밑에 있는 어게인이 하는 병원이었어요.
사실 아즈라이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양성식은 김구현의 얼굴을 본 순간 그가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죽음을 비껴갔다는 것과 김구현의 죽음과 아기의 출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구현도 어게인이었거든요. 전생에 김구현은 박태민의 동생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박태민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자 동생을 향해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절박하게 외쳤고, 어린 동생을 살리고 싶었던 형의 염원이 다시 태어난 김구현에게 안전한 장소를 찾는 능력을 주었던 거였죠. 박태민은 어게인들에게 아즈라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제거 대상의 남편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태민은 체면술사를 통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즈라이를 제거하려는 어게인들에게 보류 명령을 내려왔어요. 박태민은 산부인과에 온 김구현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넌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당신이 죽는다면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 수 있겠냐고 동생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봤습니다. 김구현은 자신이 죽어야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되자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지킨다는 선택을 내립니다. 이에 박태민은 동생의 선택대로 동생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해진 죽음을 완수하기로 결심하죠. 한편 산부인과에 온 양성식 형사는 조폭인 홍철호에게 저승사자는 죽기 전에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에 홍철호는 박태민을 죽이고 저승사자 능력을 받기 위해 박태민의 머리를 내리치고 혀를 뽑아 말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저승사자 능력을 달라고 협박하죠. 하지만 박태민은 쓰러져 있던 동생 김구현의 손을 잡아 이미 자신의 사자 능력을 김구현에게 넘겨줬어요. 한편 박자기는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게인이 10개월마다 태아의 영혼과 연결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박자기는 어게인들이 죽고 난 후 시간을 멈춘 채 10개월이 지나도록 하면 태아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게인들을 죽인 후 강민혁을 이용해 10초를 되돌려서 그들을 살리고 대신 그들이 죽어있던 그 10초 동안의 시간을 영탁이를 이용해 시간을 멈춰 10개월 이상의 시간으로 늘려 어게인이 태어와 다시 연결되는 시점을 놓치게 만드는 거였죠. 시간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니까요. 그렇게 초능력자들과 저승사자들은 김구현과 아즈라이 태어날 쌍둥이들을 위해 행동 개시를 했는데요. 선글라스를 벗은 양성식은 산부인과에서 어게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눈으로 그들을 제압했고, 장갑을 벗은 저승사자 기영이는 손을 이용해 체면술사를 제압했고, 말로 조져버리는 저승사자가 된 김구현은 조폭과 산부인과 의사를 제압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장소를 찾는 능력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죽음을 피하면 아이가 죽는 상황이 돼버리기에 김구현은 어게인들이 만들어둔 사제폭탄을 들고 쓰러진 어게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 자폭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탄이 터지자 영탁이는 죽음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멈췄습니다. 사실 아즈라이의 출산날이 다가오기 전 박자기는 영탁을 찾아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10개월 이상 멈추는 방법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박자기는 영탁아 미안해서 어쩌지니 라는 말을 반복했고, 영탁은 난 괜찮아요,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라며 시간을 1년 가까이 멈추는데 동의를 했죠. 사실 어떻게든 해봐야죠, 이게 영탁이를 대표하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전 박정민 배우가 어떻게든 해봐야죠 라는 대사를 어떻게 전달할지 너무 궁금해요. 멈춰버린 시간에 홀로 남은 영탁은 가장 먼저 삭발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밖에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멈춘 시간 속에서 영탁이는 처음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음식이 널렸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 버스나 자동차는 탈 수 없어도 자전거가 있었으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심심하진 않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혼자였고, 밤은 안 오고 영원히 계속되는 한낮이 지겨웠죠. 또한 시간이 멈추면 공기의 흐름도 멈춰버리기에 항상 공기가 많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자다가 공기가 모자라 숨이 막혀서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야 했고요. 하지만 영탁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지켜진다면, 최소한의 희망이 있다면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했어요. 멈춘 시간 속에서 10개월이 흐르자 영탁은 멈춘 시간을 풀었고, 강민혁은 10초 뒤로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그렇게 어게인들과 태아의 연결고리는 끊어졌고, 어게인들은 더 이상 태아를 죽여 다시 살 수 없게 되면서 남아있는 수명대로 삶을 수거당합니다. 한편 폭탄이 터지기 전으로 되돌아갔기에 살아난 김구현은 안전한 장소를 찾는 능력을 이용해 저승사자들을 피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양성식은 김구현을 쫓을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사자의 의무는 개나 주고 그냥 그 가족이 행복하길 바랬거든요. 이후 영탁은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영탁은 시간 능력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의 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사람과 함께 해야만 어떤 의미로든지 시간이 흐른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게 영탁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초능력자가 되어 무빙 시즌2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태민에게 저승사자 능력을 준 참외 아저씨는 사실 자신이 박태민에 의해 죽는다는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저씨는 먼저 사망한 아내와 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은 어게인에게만 줄 수 있었기에 어게인인 박태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박태민에게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는 말을 은근슬쩍 해주었고, 구급차가 있는 방향을 쳐다보아 박태민이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도록 유도했죠. 그러니 박태민이 참외 아저씨에게 너 능력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건 참외 아저씨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였죠. 즉 어떻게 보면 박태민은 참외 아저씨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반면 양성식과 초능력자들은 어떻게 보면 박태민에게 이용당했는데요. 박태민은 사람들을 돕는 초능력자들을 이용해 어게인들을 막아내고 동생 김구현의 가족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 형의 마지막 염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